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부모님 생애노정 강의한 제9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의 내용은 냉전 종식과 남북 통일운동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참부모님께서 냉전 종식 등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펼치신 활동과 세계 평화 통일을 뿐만 아니라 남북 통일을 향한 발자취에 대해서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세계평화의 가장 큰 위협은 공산주의라고 보시고 한국과 일본의 선공운동을 기반으로 한 미국을 중심한 세계 무대에서 선공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세계 가인형 대표인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허탄 세계의 재림주형 인물인 김일성 주석, 북한 주석을 만남으로써 냉전 종식을 통한 세계평화 실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러한 참부모님의 정신을 받들기 위해 100만 명의 통일준비위원회를 위촉하고 제5 유엔 사무국 유치운동에 나서는 등 꾸준히 남북 통일을 위해 관련 기관이 힘을 합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2017년 한반도 평화통일 8만 명 세계대회를 통하여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을 중심한 참가정 운동을 통해 이상세계와 지상천국이 건설될 수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을 인도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이 바로 공산주의 출현입니다. 이것은 왜 큰 사건이냐? 음연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죽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음연히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먼저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계는 하나님의 운세가 꺾여 나가는 최후의 고비길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런 운명길에서 새로운 이념을 중심 삼고 공산주의 무신론 사상을 물리치고 민주세계를 하나님 편으로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사명을 통일교회가 해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참부모님께서 1965년 반공개몽단 창단을 시작으로 전개하신 선공운동은 국제선공연합, 남북미 통일연합 등 중남미 통일연합 국제기구의 설립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냉전체제의 막을 내리는 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985년 광야 40년 노정을 마무리하는 해였습니다. 덴버리에서 옥고를 치르는 등 이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세계대회에서 공산주의 정원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전후하여 1989년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고 1991년 소련은 무너지게 됩니다. 1985년 광야 40년 노정의 종식 이후에는 남북통일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셨습니다. 특히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창설하고 통반격파운동을 이끄셨으며 남북 총선거를 위한 지도자 교육 등에도 큰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1991년 김일성과의 회담을 통해 남북 통일의 실질적인 기반을 조성하셨습니다. 그 후 참 부모님께서는 반고향 총동원과 종족적 메시아 활동을 선언하셨습니다. 북한의 대남 무장공세와 소련의 세계적화 야욕이 노골화되던 1968년 1월 13일 참 부모님께서는 국제선공연합 창설 직후인 1월 21일 북한의 무장 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는 시도한 김신조 사건이 발생했을 만큼 당시의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던 때였습니다. 20세기 인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은 냉전의 본질은 이념이었습니다. 철저한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진 공산주의 이념에 대응할 만한 사상과 철학이 자유진영에는 없었지만 참 부모님에게 무기가 있었으니 그 무기는 성공이론과 통일사상이었습니다. 성공이론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허구를 낱낱이 비판하는 창이었고 통일사상은 그 대안까지 제시하는 방패였습니다.
우익과 좌익을 극복하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상이 바로 하나님주의 부익사상입니다. 한국에서 국제성공연합이 창설된 데 이어 일본, 미국 등 각국의 지부가 설립되면서 국제적인 성공전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참 부모님께서 성공운동에 총력을 기울인 지역은 한국, 일본, 미국, 북남이었습니다. 이곳은 공산적화의 대표적인 전략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한국을 공산권으로부터 방어하고 남북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접국인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시고 일찍부터 관심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만약 일본이 공산화가 되면 한국도 그 영향 아래 놓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1960년대 일본은 공산화 운동이 기세등등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성공강연회 및 가두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쳤고 1968년 일본 국제성공연합을 창설하게 됩니다. 한국 격화를 노리던 북한은 일본에 조총련을 앞세워 공산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진 기지가 조총련계 조선대학이었습니다. 일본 성공연합 회원들은 매일 죽음을 각오하고 조선대학 앞에서 성공이론 강의를 했습니다. 공산권 학생들의 린치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성공대회를 일본 전역에서 개최한 데 이어 세카이니포를 창간하여 공산주의의 실상과 허상을 일본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한편으로 1974년 6월 조총련 동포의 고국 방문을 분단 이후 처음 성사시켰습니다. 냉전시대 남북대화로 가던 디딤돌을 놓은 쾌거였던 것입니다. 그때 성공연합 지도자들을 밀사로 보내서 조총련계 인사 1,000명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미국을 거쳐 한국 방문을 성사시킨 것입니다. 일본 국제성공연합의 이러한 활동으로 좌익 공산주의로 경도될 수 있었던 일본 내 여론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국제적인 성공활동 연대를 강화하였습니다. 특별히 1980년대 공산주의가 세력을 확장하던 남북미 지역에 남북미 통일연합을 창설하시고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사상적 대안을 국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교육하셨습니다. 또한 냉전 종식과 서방세계의 안보 강화를 위해 워싱턴 타임스를 창간하시고 미국의 카우사 운동과 함께 공산주의와의 싸움에 시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워싱턴 타임스는 레이건 정부를 지원하면서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미국에서 성공운동을 주도하시면서도 세계 언론인 연합을 통하여 소련과의 소통망을 만드셨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조직한 세계 언론인 연합을 통해 1982년부터 1989년까지 수백 명의 미국 및 외국 언론인들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들을 방문했습니다. 소련 당국은 1988년 세계 언론인 회의에 2명의 대표자를 보냈고 다음 해에는 12명을 보냈으며 1990년 모스크바에서 세계 언론인 회의를 개최하는 것까지 동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87년 전직 국가수반 및 여러 저명 인사로 구성된 세계통화 정상회의와 더불어 세계 언론인 회의는 참 부모님과 고르바초프의 역사적인 만남을 주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초강대국이 된 하늘편 아벨 국가로 자국의 정책에 따라 세계 각국의 운명이 좌우될 정도로 그 영향이 막강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세계 승리에 있어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미 카터는 대외 정책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인권을 기치로 1976년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입니다. 카터 정부는 북한을 비롯한 공산국가의 적화 야욕에는 대처하지 않은 채 미국의 전쟁 개입을 피하려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카터 대통령 재임 시 많은 수의 국가가 공산화됐고 1980년 미국 내에서는 월남전 패배 후 주한미군 철수와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당시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카터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아시고 레이건을 당선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이에 앞서 1976년 참 부모님께서는 언론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보시고 종합일간지 뉴스월드를 창간하셨습니다. 뉴스월드는 미국 대통령 선거일인 1980년 11월 4일 레이건 압승이란
머릿 기사로 선거 결과를 예측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날까지 미국 내 일간지 대부분은 카트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투표 당일 레이건 압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옴으로써 레이건의 표를 던지는 분위기로 몰아가게 됐고 레이건은 실제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고도의 선거 전략이었습니다. 시차로 동부보다 3시간 늦은 캘리포니아주 시민들은 하루 종일 위 제목의 기사를 거듭 보면서 투표에 임했던 것입니다. 레이건 당선과 재선 그리고 부시 정권의 탄생은 냉전의 결정기에 미국이 12년 동안 성공정책을 추진하는 데 결정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레이건 미국 40대 대통령은 당시 공산주의가 기승을 부렸었고 모든 것이 거의 소련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친분 관계가 두터운 워싱턴 타임스가 진실된 보도로 국민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소매를 그저 올리고 공산주의와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자경 진보주의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보수 언론의 활동은 뉴스월드에서 시작하여 1982년 창간된 워싱턴 타임스를 통해 본격화되었습니다. 냉전 종식의 결정타는 미국의 SDI 군사 전략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SDI 전략은 소련의 대륙간 미사일을 우주에서 요격하는 전략으로 엄청난 예산과 전자과학 기술이 투입되는 일명 핵우산 국방정책입니다. 워싱턴 타임스는 SDI 전략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1983년부터 시작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SDI 정책은 당시 무리한 군비 경쟁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워싱턴 타임스의 지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SDI 전략의 추진은 경제 상황이 악화돼 가던 소련으로 하여금 더 이상 군비 경쟁을 할 수 없게끔 이끌게 됨으로써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1985년 11월 미소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1989년 장거리 핵무기 감축에 합의했습니다. 군비 경쟁 대신 개혁 개방을 선택한 고르바체프의 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받아 동유럽권의 변화와 자유화가 촉발된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미국의 SDI 정책이 미소 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르바초프 정권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알렉산더 스메르토 루이퍼는 자신의 저서 소비에트의 비극에서 레이건이 1983년에 발표한 미사일 방위 군상은 소련에 충격을 가했고 고르바초프가 군사 대결의 노선으로부터 후퇴하는 결정을 내리게 이르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선택이라는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만약 레이건과 내가 군축협정에서 저명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았다면 그 후 전개된 사태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소련이 개혁 정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나와 레이건은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1980년 10월 남북미 대륙의 통일과 협력을 통한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전직 국가 수반을 중심으로 남북미 통일연합인 카우사를 창설하였습니다. 카우사는 성공교육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남녀의 적화를 막는 데 크게 기여했던 것입니다. 또한 해방신학의 허상에 빠져 공산화되어 가던 남녀의 교회 분위기를 일신하였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미국 카터 행정부에서 4년 동안 인권 정책을 펴게 되면서 남미에서 좌익 군사 혁명이 일어나는 등 정세가 불안해지자 1980년 10월 박보의 선교사를 보내 남미 7개국 대통령을 만나게 했습니다. 당시 남미 지도자들은 통일사상 교육을 통해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반에서 카우사는 남미 전역을 순회하며 연달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카우사는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에콰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브라질 등 가는 곳마다 크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특히 가톨릭 신부들마저 해방신학의 허상에 빠져 골치를 앓고 있던 남미에서 공산주의를 몰아내는 일에 앞장서자 로마 교황청에서도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카우사는 워싱턴 타임스와 더불어 소련 붕괴를 이끄는 상주마차였습니다. 카우사는 이렇게 남미 대륙의 적화를 막는 데 앞장섬과 동시에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1986년 회원수를 확대할 계획을 세웠고 2천만 명 회원 모집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카우사에 지원을 하신 것은 남미의 적화를 막는 한편 가톨릭과 개신교를 화합 통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북미에서 카우사를 중심으로 강력한 조직을 형성하고 있을 때 북남미 국가들의 자경화를 저지하기 위한 지도자, 통일사상, 교육 등 성공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한 아울라가 1983년 창설되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북미 개신교 문화권과 남미 가톨릭 문화권을 하나로 만들어서 거시적으로 남북미의 기독교 문화권을 통일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에서 공산권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신 것과 더불어 공산권의 기지를 할 수 있는 소련과 동유럽권에 참부모님의 사상을 알리기 위해 지하선교를 펼쳐오셨습니다. 일명 나비작전, 미션 버터플라이라는 이름 아래 공산주의가 급팽창하던 1980년부터 1992년까지 오스트리아 빈을 거점으로 철의 장막인 동유럽 공산국가들에게 의해서 극비리의 통일교회의 지하선교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비작전은 흑암으로부터 자유를 인도하는 지하선교 활동을 에블레에서 보호하는 아름다운 나비의 모습에 빗대어 부른 것입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 남아 배후 지원을 하는 것을 벌새작전이라고 했습니다. 나비작전은 1980년부터 동서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고 공산체제가 세계적으로 멸망했던 1992년까지 약 10년간 동구권에서 생명을 담보로 선교 활동을 펼침으로써 냉전 종식의 이끌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동유럽 지하선교의 지도자였던 피터 코어는 미국에서 김용훈 선교사에 의해 뛰어되었고 후에 유럽 선교사로 임명되어 독일에서 개척 활동을 했습니다. 1969년 오스트리아 협회장이 되었습니다. 확고한 신앙심과 선구자적 지도력을 동유럽권 선교사 후보 기준을 마련하고 각 선교사들이 선교 국가의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등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동유럽 공산권에 대한 지하 선교는 1968년 에밀리아 스테벌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선교사로 파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밀리아 스테벌은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에서 활동하다 여의치 않아 브라티슬라바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전도했고 교회 식구 수가 200여 명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1973년 브라티슬라바에서 선교사와 군침 식구들이 검거되어 최소한 30여 명이 최고 사형에서 최하 5년 징역형에 이르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24살이었던 마리 지브나는 1974년 4월 11일 브라티슬라바의 감옥에서 사망함으로써 공산치하에서 선교하다 숨진 첫 번째 선교자가 됐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탄압으로 한때 활동이 주춤해졌지만 참 부모님의 지시에 따라 1979년 말 제1회 오스트리아 40일 세미나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폴란드 등 동유럽 각지에 선교사가 파견되면서 나비작전은 본격화됐고 1992년까지 활동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공산권 국가의 선교사 중에는 참 부모님에게 이 지상에서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다면서 영계에 가서 다시 만나 뵙겠다고 뉴스를 보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유럽 지하 선교 현장의 심각한 상황을 잘 아시는 참 부모님께서는 전체를 책임진 지도자의 입장에서 편안히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은 죽음길을 가면서도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먼저 갑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그 선교사들의 길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내 활개를 펴고 잠을 잘 수 있느냐. 습관이 되어서 반드시 누워 자지 못하고 옆으로 누워 새우잠을 잔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공산주의 붕괴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중요한 계기가 베를린 장벽의 붕괴였는데 이를 촉발시킨 것이 참 부모님의 장남인 문효진 회장을 중심한 세계 대학 원리연구회 회원의 베를린 장벽을 향한 행진이었습니다. 세계대학 원리연구회는 공산주의자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과 갖가지 위협에도 불구하고 1987년 제4회 총회를 성공리에 개최했습니다. 개회식이 진행되는 동안 수십 명의 방송 관계자와 기자들이 취재에 열을 올렸고 300여 명의 공산주의자는 행사장 밖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행사는 심포지엄과 한마당 체육대회, 베를린 장벽 행진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평균 2시간 만에 베를린 장벽에 도착한 회원들은 격렬하게 데모하는 공산주의자들과 몸싸움 끝에 행사장 밖으로 이들을 밀어냈고, 문효진 회장은 눈물의 즉흥 연설을 통해 장례를 압도했습니다. 이날 20여 명의 참석자도 일제히 베를린 장벽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했습니다. 제2차 대전 이후 세계 적화를 목표로 국제공산주의 세력은 날로 팽창하였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그 힘이 막강하여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1970년 말부터 1985년까지는 역사가들이 제2의 냉전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소련과 미국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군사력을 크게 내리던 상황이었습니다. 덴버리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참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히 보시고 시카고 대학의 정치학자인 몰턴 카플란 박사를 교도소로 부르셨습니다. 1985년 8월 13일부터 5일간 제2차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세계대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대회의 의장을 맡은 카플란 박사에게 세계 석학들 앞에서 공산주의 종언을 선언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란 그는 당시의 공산 세력의 크기로 볼 때 멸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공산주의는 멸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고 하였습니다. 참 아버님은 단호하게 공산주의 종언을 선언할 것을 역설하셨습니다. 두고 봐라. 5년 이내에 공산당이 어떻게 되는지 가서 얘기하시오 라고 분명 강조하셨습니다. 세계대회는 소련 제국의 몰락, 포스트 소련 시대를 위한 비전이라는 주제로 소련 대사관 앞에 바로 앞에 소재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300명의 교수와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동유럽권 선교는 물론 국제성공운동이 공산주의 세계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그에 대한 반격이 공산권에서 나타났습니다. 소련 제국주의의 전성 시기에 소련의 KGB는 세 사람을 원수의 두목으로 꼽았습니다. KGB는 사민의 제거를 사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둘째가 로마 교황입니다. 첫째,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레이건만 없으면 세계적화를 맡아놓은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두 번째가 로마 교황입니다. 로마 교황은 일찍 공산주의는 인류의 적이요 하나님의 적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셋째가 참아버님입니다. 참아버님은 소련이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쓰러뜨릴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공운동을 전개하여 도처에서 공산주의를 수세로 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련 KGB의 사명은 공산혁명의 즉 3대 거인을 제거하는 것이었고 그 사명을 착실히 실천에 옮겨갔습니다. 1981년 3월 30일 레이건 대통령 즉액 사건이 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구사 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과연 KGB의 소행이었는가는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지만 여러 가지 심증이 있었습니다. 동년 5월 13일 로마에서 요한 바오로 2세의 즉액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황도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1988년 일본 적군파 기쿠무라 일당이 미국에서 파견되어 참부모님의 공간을 폭파시키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천만다행으로 사전에 방지되었습니다. 기쿠무라 일당이 소화기 및 폭탄을 싣고 뉴저지주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도중 경찰의 검문을 부시에 받고 폭탄이 발견되어 체포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테러 계획이 이날 검문을 통해 발각된 것은 하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임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1989년 11월 9일 동독의 동베를린 국경 50여 개 초소가 차례로 개방되면서 28년 만에 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냉전의 상징이 무너진 이후 1990년 냉전 종식을 향한 진일보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참 부모님과 고르바초프의 회담이 성사되었던 모스크바 대회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모스크바 대회를 처음 선언한 것은 1976년 미국 건국 200주년 기념 워싱턴 모니먼트 대회 직후였습니다. 당시 30만 명이 응집할 정도로 성공기였던 대중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날 뉴욕 벨베디아 승리 축하 집회에서
참 아버님께서 다음 대회는 모스크바에서 개최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스크바는 영어로 말하면 모스코인데 모스코처럼 들린다. 꼭 가야 한다는 must go라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의 수도에 must go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스크바 대회는 참 아버님께서 선언하신 지 14년이 지나 1990년 4월 9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참 부모님 일행이 모스크바에 도착하신 때는 1990년 4월 8일이었습니다. 알베르토 블라소프 노보스티 통신사 회장의 영접을 받고 이후 공항 기자회견에서 참 아버님께서 나는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련을 돕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요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11차 세계 언론인 회의가 4월 10일 모스크바 국제무역센터에서 글라디노스트와 페트로이카의 국제적 영향을 주제로 역사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전 현직 국가수반 40여 명을 비롯해 60개국의 언론인, 정치인, 학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제3차 세계평화정상회의, 제9차 중남미 통일연합회의 등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참 아버님께서는 참된 통일과 하나의 세계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에서 하나님은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이 원천이기 때문에 세계 인류는 의당히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되찾아야 한다고 역사적인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날 참석한 인도 기자는 신을 잃어버린 러시아 대륙에 레브론문이 생명의 씨를 뿌린 오늘의 기적은 인류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기록했고, 타스통신 기자는 문 선생의 메시지는 성서의 일대 혁명이다. 문 선생 철학을 깊이 연구해야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태국의 W. 위치 아라조테 교수는 이보다 더 나은 세계평화주의자를 본 적이 없다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4월 11일 크레물린 궁에서 역사적인 참부모님의 양일본과 고르바초프의 단독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의 수교, 한반도 통일, 소련 내에서의 종교 자유 확대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고르바초프에게 무신론적 유물론의 미래는 멸망밖에 없으므로 유물론을 폐기하고 종교를 중심한 영적 가치관을 부활시키라고 강력히 권고하셨습니다. 즉, 소련이 살 길은 종교적인 길뿐이다.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만 소련이 부활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크레물린 광장의 레닌 동상 철거를 요청하셨습니다. 모스크바에 가서 아버님은 확실하게 선언했습니다. 소련이 살 길은 오직 종교적인 길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평생을 종교 지도자로서 지내왔습니다. 공산주의 세계의 한가운데인 모스크바에서 확실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놀란 것입니다. 고르바초프도 듣고 나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회의에서 소련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것이 소련이 새로 부활하는 길이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길이 없다. 제거당하는 것이다. 라고 더욱 강력히 얘기한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고르바초프의 회담은 그전까지 지지부진했던 한수 수교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때 논의한 대로 그해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만나 한소 정상회담을 가졌고, 마침내 9월 한국과 소련이 국교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제안으로 철의 장막에 갇혀있던 소련과 독립국가연합의 대학생들 및 지도급 인사들의 미국 등 해외 연수가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4차례에 걸쳐 380명의 소련 대학생들이 미국 통일신학대학원에서 열린 국제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KGB의 부위원장을 비롯한 소련 지도자들과 위성국가의 당수들 등 고위급 인사 수십 명이 미국에 다녀갔습니다. 소련과 그 위성국가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나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1991년 헝가리의 세 곳에서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가졌고, 대학 원리 연구의 주체로 발틱 연안 4곳에서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24차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1992년에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18곳에서 3,160명의 학생들을 위해 27차례의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교사들과 독립국가연합의 학생들을 위한 통일원리 세미나에는 23곳에서 44회에 걸쳐 7,229명이 참석함으로써 이전의 최다 수련생 참석 기록을 깼습니다. 그해 여름에는 8주간에 걸쳐 독립국가연합 5개 지역 26곳에서 열린 제129차 세미나에 18,042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를 대비하여 소련 대학생들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교육하는 등 해외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소련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교육받은 청년 대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진주하는 군대를 막아서게 되었고, 이는 쿠데타가 실패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참 부모님과 고르바초프의 회담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즈음인 1991년 8월 19일 페르스트로이카에 반대하던 반개혁파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페르스트로이카로 소련의 탈공산화가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는 아직도 공산당 보수 세력이 많았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크림반도의 별장으로 휴가를 가서 모스크바를 떠나 있을 때에 소련 군부와 정부의 불만 세력이 합세하여 쇠퇴돼가는 소련 제국을 구출한다는 대의 명분하에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별장에 감금되었고 다음날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쿠데타 세력의 비상사태위원회는 정권을 장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한일이 개입한 것입니다. 반개혁파의 쿠데타는 각국으로부터 강력한 반대를 받았고 국내 여론도 쿠데타에 대해서는 분노를 노골적으로 표출했습니다. 결국 쿠데타가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가고 골수 공산당원들의 책동임이 밝혀지자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8월 24일 겸임하고 있던 공산당 서기장을 사임하고 바로 공산당을 해체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일찍이 공산주의는 70년에서 73년을 못 넘어간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후 73년 소련이 세워진 1922년 이후 69년 만에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소련은 그해 12월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냉전 종식을 통한 세계평화운동과 남북통일을 위한 기반은 참 부모님의 피땀 어린 정성으로 이룩된 것입니다. 냉전 종식이 피와 땀과 노력의 결과였던 것처럼 남북통일도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의인들의 노력과 국민 중심의 통일 준비가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머지 9강 두 번째 강의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직구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댓글에 소감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지척과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